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약종결자 최선묵 선생입니다. 오늘은 태풍의 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태풍의 눈에는 하강기류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하강기류니까 고기압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태풍의 눈은 하강기류가 있긴 하지만 고기압은 아니죠. 태풍의 눈은 저기압인 거예요. 왜 그런가를 이해를 하려면 기압에 대해서 먼저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기압은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공기의 무게예요. 아주 정확히 얘기하자면 공기의 무게 때문에 생기는 지구 대기의 압력인데, 그래서 사실 공기의 압력이란 뜻이지만 이게 생기는 원인이 공기의 무게니까 기압은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공기의 무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큰 무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기압, 공기의 무게가 있다고? 그래야 기압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공기의 무게를 못 느끼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기는 지면 위쪽에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선까지 공기가 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기를 기둥을 한번 만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공기 기둥이 있어요. 우리는 지면에 붙어 살죠. 땅바닥에 붙어 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는 곳이 공기의 무게를 가장 심하게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이 돼요. 공기가 또 압축이 많이 돼 있거든요. 꽉 눌려 있기 때문에 공기의 밀도도 굉장히 큰 곳이고, 공기라는 게 이렇게 밀도도 있고 밀도가 큰 곳이 지면 부근이고 우리가 기압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지면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무게인 기압은 작아지죠. 왜냐하면 지면에서 재면 그 위에 있는 공기의 무게가 다 재질 수밖에 없는데, 지면에서 한참 위로 올라가서 공기의 무게를 잰다면 그 위에 있는 것만 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부분에 있는 공기의 무게는 빠지는 거죠. 그래서 기압이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어요. 기압이 높은 곳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습니다. 기압이 높은 곳은 고기압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뜻은 뭐냐면 공기의 무게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고기압은 다른 곳보다는 공기의 무게가 많이 나가거든요. 밑으로 공기가 무거워서 내려가야죠. 하강기류가 생기는 곳이에요. 맑아야 됩니까? 흐려야 됩니까? 그렇죠. 맑아야죠. 왜냐하면 공기가 상승을 해야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상승은 없고 항상 하강만 하니까 고기압이면 항상 날씨가 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많이 들어봤으니까 고기압이래, 날씨 맑겠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리고 땅바닥으로 내려온 공기는 땅바닥에 부딪히면 퍼져나가야죠. 땅은 뚫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바람이 불어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 고기압 지역은 하강기류가 생기는 곳이고, 그래서 기압이 높게 나타나요. 땅에 부딪히면 퍼져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저기압은 어떨까요? 저기압은 다른 곳보다 그 지역이 공기의 무게가 작게 나타나는 거죠. 그걸 저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공기가 강하게 눌러주는데 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 지역만 공기의 무게가 작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공기들이 그쪽으로 몰려서 거기서 공기의 무게가 작다, 공기가 가볍다는 뜻이니까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압은 상승기류가 생겨요. 그러면 공기가 상승하면 그렇죠,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고, 그걸 우리는 날씨가 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공기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주변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압은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공기가 상승하는 곳이 되고 주변 지역에서는 바람이 불어오게 되고, 그러면 공기 상승했으니까 구름이 생기고 비가 쫙 내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저기압이면 날씨가 흐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저기압일 때는 옆에 안 가는 게 좋겠죠. 언제 천둥번개가 칠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저기압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태풍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은 열대저기압이거든요. 열대저기압이고 열대지방의 적도 부근의 열대지방의 바다에서 만들어져요. 그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저기압들 중에서 굉장히 바람이 셌을 때 중심의 풍속이 최대 풍속 17m/s 이상이면 그걸 우리가 태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태풍은 바람이 중심 쪽으로 갈수록 점점 세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 태풍을 위에서 봤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지금 동심원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은 기압을 나타내는 기압이 같은 곳을 연결한 선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등압선이라고 부르고요. 가운데가 물론 저기압의 중심이니까 기압이 제일 낮은 거예요. 그러면 공기가 여기서 이렇게 불어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안쪽으로 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회전 반경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공기는 빨리 움직이기 시작해요. 일단 공기를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게 만드는 힘은 우리가 기압 경도력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밀려 들어가려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기가 원운동을 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원심력이라는 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맨 안쪽으로 가도 기압 경도력은 똑같은데 원심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운동이 빨라졌거든요. 원운동을 빨리 하면 원심력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완전히 가운데까지 못 갔는데 원심력과 기압 경도력이 평행이 되는, 원심력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 이유는 공기가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반경이 작아지고 빨라지기 때문에, 빨라지니까 원심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힘, 기압 경도력과 원심력이 평형을 이루는 그런 상태까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는 더 이상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냥 여기를 빙글빙글 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까지 바람이 못 들어가니까 완전히 가운데 지역은 바람이 거의 없는 그런 곳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풍은 중심 쪽으로 갈수록 바람이 세지지만 정 가운데는 바람이 없는 곳이 생기고, 그 부분을 우리는 태풍의 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그림은 위에서 본 그림이고요. 이거를 옆에서 본다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공기들이 바람이 막 불어 들어가지만 가운데까지 못 들어가고 그 주변 지역에서, 우리가 눈이라고 부르는 그 주변 지역에서 공기가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럼 가운데는 바람이 불어 올라가지 못하는, 바람이 거의 없는 그런 지역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 눈에 있는 공기들이 조금씩 옆으로 빨려 나가요. 주변에 있는 공기가 자꾸 위로 올라가니까 빨려 나가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가 비게 되니까 주변 지역에서 공기들이 모여들어서 안쪽으로 빈 공간을 채워주게 되기 때문에 하강 기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세진 않지만. 그럼 날씨는 맑아야 되겠습니까? 흐려야 되겠습니까? 눈에서는 공기가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하강하잖아요. 태풍의 눈은 날씨가 맑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될 게 있어요. 하강 기류가 있지만 고기압이에요, 저기압이에요? 저기압인 거죠. 태풍의 가운데가 저기압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태풍의 눈은 아주 특이한 곳이에요. 저기압의 중심이지만 기압이 가장 낮지만 약한 하강 기류가 생기고 바람도 거의 없고 날씨도 맑은 곳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원래 바닷물은 평평하잖아요. 하지만 태풍의 먼 바깥쪽은 공기가 누르는 힘이 좀 센데, 태풍의 중심, 눈이 있는 곳은 저기압의 중심이죠. 누르는 힘이 약합니다. 그럼 바닷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양쪽은 강하게 눌러주고 있는데 가운데는 누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바닷물들이 이동을 해요. 누르는 힘이 약한 가운데 쪽으로. 그래서 해수면이 이렇게 볼록하게 가운데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갈 때요, 눈 부분의 해수면이 좀 높아요. 이런 상태로 태풍이 쭉 이동을 해와서 육지에 상륙하게 되면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은 곳이 있잖아요. 태풍의 눈 부근에. 그 부분에서 해수면이 높은 상태로 육지에 상륙하게 되니까 해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파도가 많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폭풍해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진은 뭐냐면 비행기에서 태풍의 눈 위쪽으로 올라가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태풍의 눈이 구름이 없고 뽕 뚫려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눈이라기보다는 뭔가 배꼽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이 이름을 줬다면 태풍의 배꼽이다 이렇게 이름을 줬을 텐데 눈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고요. 그리고 요새는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태풍을 뚫고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에서 직접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눈 안쪽은 바람도 약하고 날씨도 맑고 구름의 벽이 둥그렇게 눈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과학기술의 발달은 정말 놀랍죠. 이런 사진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들어줬으니까요. 자, 그러면 태풍의 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의 눈은 분명히 저기압의 중심이죠. 태풍 중에서는 기압이 가장 약한 곳입니다. 태풍의 영역 중에서는. 하지만 거기서는 약한 하강기류가 있어요. 그래서 약한 하강기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고기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기압의 중심이고요. 그래서 약한 하강기류가 있기 때문에 저기압의 중심이지만 날씨는 맑고 바람은 약한 곳이 태풍의 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내용, 태풍의 눈은 약한 하강기류가 있지만 고기압 아니고 저기압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